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저는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이 예창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해야죠. 뭐 하는 데가 아니라.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원 사업을 다 나가고 싶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지원금을 다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요즘에는 이제 경쟁률이 좀 뭐 한 10대 1 이상, 20대 1까지도 될 수 있죠. 20대 1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아이디어도 없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다 보면 본인이 창업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도 아이디어 있어요. 창업 아이디어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드는 사람 거의 1명, 2명 있을까 말까. 30명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라는 건,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진짜 굿 아이디어다. 전문가들도 봤을 때 지금 이 팀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0명 중에 9개는 이런 지원 사업에 나오려고 약간 뭐 억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2025년에 보시든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보시든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을 한 번에 딱 준비돼서 나가서 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몇 번의 떨어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런 과정을 먼저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라는 걸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항상 쉽고 재미있게 강의한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좀 만만한 게 한번 보시고요. 하다못해 아이디어 없더라도 이 계획서가 어떤 걸 나한테 물어보는지, 이 파란색 글씨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계속 뭔가 생각하면서 쳐다보는, 약간 멍 때린다고 하면 좀 그렇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제 읽은 게 틀리고 오늘 읽은 게 틀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여기에서 한번 끄적끄적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몇 번 떨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창업 아이디어맨이 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본문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어렵다, 무섭다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번에 안 되면 뭐 다음에 보면 되지, 다음에 또 떠주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계획서 양식 PSST라는 거는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안 바뀔 테니까, 바뀌어도 여기에서 조금 바뀔 거예요. 크게 형식은 안 바뀔 겁니다. 다 이렇게 이렇게 변신 로봇처럼 좀 분해 조립해갖고 여기 있는 말 여기다 붙이고 여기 있는 말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천천히 이론부터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이 지원 사업에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챗GPT 그렇게는 잘 못합니다. 그냥 이론을 좀 나열을 하는 것 뿐이지. 자,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니터 화면을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얼굴이 안 나오면 또 서운하니까 얼굴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할게요. 자, 문제인식 1번이 이제 문제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 2, 3, 4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사업계획서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건 내가 계획대로 하는 사업에 된 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는 보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이 내 계획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내가 일기 쓰듯이 소설 쓰듯이 작가의 자유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형식에 맞게끔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계획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전문가인지 컨설턴트인지 멘토인지 거기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빨리빨리 서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문제인식. 그러니까 1, 2, 3, 4 중에
PSST잖아요. 프로블럼. 첫 번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보는 사람 위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를 앞쪽에 놓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앞쪽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1, 2, 3, 4 중에 그래도 더 먼저 1, 2, 3, 4 한번 훑어보라고 개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문제인식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식.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문제점 등의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디어를 왜 얻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지금 한국은 어떻고 해외는 어땠는데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조금 방향을 전환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 내가 A랑 B를 더했더니 원래는 다른 사람들은 A 더하기 A, B로 읽는데 내가 A, B를 합쳐서 이렇게 좀 꺾었더니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A, B 모양의 이쁜 뭐라고 할까요? 디자인이 하나 나오더라. 아니면 A 더하기 B를 더했더니 A, B가 아니라 나는 A하고 B를 더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M이 나오더라. 뭐 나만의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제목에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국내외 현황, 내가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쓰고 있다. 해외도 이런 거로 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불편한데 나이가 어린 사람이 쓰기에는 좀 불편하더라.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쓰면 불편하더라. 아니면 20대 여성이 쓰기에는 안 이쁘더라. 그리고 손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가 쓰기에는 불편하더라. 또 손과 발이 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불편하더라. 어떤 아이템이.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만 하나에서 변형된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 내가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재해라. 써라. 그리고 내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문제인식. 문제를 인식하고 이 사업 계획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저거 나오면 좋겠는데 아 맞아 나도 모르지만 저게 좀 불편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를 모릅니다. 몰라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옛날 그러니까 우리 집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은 그 호수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뜨거운 물을 공급하니까 방바닥부터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비슷하게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궁이에다 불 때면 그 기울이 요 앞에는 따뜻하고 그 아궁이에 가까운 쪽은 따뜻하고 먼 쪽은 차가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떤 호수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고 다 따뜻하지 않고 왜 여기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가울까? 아 불편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저 위에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체적으로 방 안을 후끈후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누군가가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이 난방 구조가 좀 바뀐 거잖아요. 특히 뭐 한국만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봤을 때 그런 게 맞아. 그런 게 그렇지. 그게 불편했지. 그게 안 이뻤지. 누구는 어려워했겠는데 요게 나오면 조금 더 좋겠는데 요게 나오면 돈을 조금 덜 들이고 제품을 만들 수 있겠는데 또 요게 나오면 환경 오염을 좀 줄일 수 있겠는데 또 요게 나오면 동남아 어느 국가에 조금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인 거죠. 문제 인식과 그로 인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제 인식이니까 문제 인식 위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현 가능성. 제가 PSST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P 프로블럼 했고 이제 솔루션입니다. 1번이 문제 제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제일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마다 다양한 이제 특징이 있는데 예창이라는 지원 사업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창업 지원 사업 중에 제일 대규모로 창업을 아직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치고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제일 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밑에 나와 있는 스케일업 PSST 중에 두 번째 스케일업 그리고 팀 요거 두 개보다는 문제 제기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창은 물론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만 제대로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솔루션 실현 가능성은 저희 같은 컨설턴트를 찾아가셔도 되고 또 정부 지원 사업 중에 무료로 상담해 주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내 솔루션, 내 문제, 내가 해결할 내 아이디어를 잘 오픈 안 하신 분도 물론 계시긴 합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공부해서 만드시는 거고 나는 괜찮다 내 아이디어 내가 오픈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봐서 좋은 해결책, 좋은 방법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분들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자꾸만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찾는 방법 저는 이것이 창업 지원 사업의 뭐라고 합니까 그 근간이 된다고 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루션이란 건 뭐냐? 아이템의 개발 계획이다. 그래서 파란색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아이디어를 제품 서비스로 개발 또는 구체화하고자 하는 계획, 사업 기간 내 일정 등. 그러니까 가로쳐서 뭔가 구체화한다는 건 내 사업은 한 3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템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우리 쿠팡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언제 넘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0년 돼서 손익분기점 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돈만 투입됐던 거죠. 근데 이제 흑자 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이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굉장히 바꿔놨죠. 쿠팡이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쓰는 카카오톡도 사실은 한 몇 년까지는 돈을 못 벌었어요.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한 코로나 때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굉장히 많이 컸었죠. 그 회사도 쪼개지면서. 그런 것처럼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는 돈을 못 봅니다. 한 2, 3년 동안 안에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 기간 내 일정을 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를 설명을 해라. 그 설명을 안 하면 우리는 뽑아줄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다 3년 후에 난 분명 돈 번다고 했는데 니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는 안 줘? 더 줘. 막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나 제품 서비스 개발로 제품이나 서비스니까 제품으로서 짠 하고 나오는 제품이 있을 거고 아까 카카오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구체화를 하자. 구체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개발 창업 아이템의 기능, 성능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전략을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창업 아이템에 기능이나 성능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과 어떤 차별성이 있냐. 그리고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있다 없다. 경쟁력 있습니다. 경쟁력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는 내 생각인 거고 점장이처럼 얘기하지 말고 보세요. 다른 거는 이렇게 생긴 게 500원에 파는데 제 거는 이렇게 조금 더 이쁜데 45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얘는 500원에 파는데 저는 조금 더 이쁜 대신에 600원에 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00원에 사는 사람 중에 10%가 저한테 이쁘니까 사러 올 겁니다. 내 제품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넣어라. 정부 지원 사업 집행 계획을 또 기재하는 거고, 실현 가능성은 이런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댓글 남기는 건.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게 나왔다는 건 꼭 넣으라는 거예요. 사업 추진 일정이 여기 나왔죠. 내가 요 추진 기간은 여기도 이제 협약 기간 내에 내가 뭐 만들겠다 나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제가 좀 적어놨다가 요 사업 추진 일정을 어떻게 적는지 요거는 제가 따로 강의를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또 되게 많기도 하고. 사업 추진 일정 강의 준비, 요거 제가 준비를 해놓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1단계 정부 지원 사업비 집행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여기는 내가 이제 앞으로 뭐 만들겠다, 디자인하겠다, 홈페이지 만들겠다, 뭐 내가 어디 뭐 출장 가겠다, 그리고 사람 구하겠다, 그런 일정에 대한 얘기라면 요거는 뭐냐, 요거는 내가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이 만약에 우리가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5천만 원 받는 돈 가지고 내가 뭘 사겠다. 재료비 땡땡땡 이렇게 두 종류 구입할 거고요. 외주 용역비 어쩌고 시금형 제작, 외주 용역 어느 제품, 플라스틱 금형 재료 이렇게 자세하게 좀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업체는 안 나오더라도 돈을 얼마 쓰겠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견적서가 어느 정도 미리 받아놔야겠죠, 그죠? 미리 받아놔야겠죠. 전혀 모르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 내가 어디 뭐 참가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정부 지원 사업비니까 돈에 대한 집행 계획을 적는 거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하나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2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는 시제품과 관련되는 거. 여기는 2단계는 사업비.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1단계는 시제품과 관련된 거고 2단계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를 쓰는 거다. 간추의 근거. 이것도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SST 중에 세 번째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사업 계획서라는 게, 이제 제가 사업 계획서라는 게 구멍가게를 하다못해 길에서 뻥튀기를 팔더라도 내가 사업 계획이란 걸 먼저 하고 띄워드리는 게 좋다. 남들은 얼마에 파는지,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계획만 세울 때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 어디 누구 보러 가고 밥 먹고 그러면 그런 여비라든가 이런 거 들겠지만, 이런 계획시 없이 내가 그냥 가게 안에 싸게 나왔네? 그래서 내가 그냥 가게 먼저 얻어봐요. 그럼 장사가 안 되더라도 한 달에 얼마? 월세, 그리고 뭐 내 인건비, 내가 거기 또 있으니까 얻었으니까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인건비가 일단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몇 개월만 지나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 거 그냥 우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계획을 하시는 게 좋다. 계획을 하고 조금 잘 안 됐어. 그랬을 때 손해 보는 비용보다 계획 없이 하는 때 비용이 훨씬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전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뭔가 좀 파란색 글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할 말이 많다는 건데,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요거를 한번 다 써봐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세상에 뭐가 불편했어? 어려움이 뭐였어? 문제가 뭐였어?라고 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좀 간단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예를 들자면 우리 다양한 것 중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텐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지원 사업만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똑같이, 제가 오늘 신문에서 뭘 봤냐면,
치킨 있잖아요. 치킨. 그 BHC에서 뿌링클이라는 치킨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히트작인데 그 뿌링클 치킨을 뭐라고 하냐면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치킨을 많이 먹으면 한 달에 만약에 뭐 누가 한 달에 5개 먹었다. 그러면 많이 깎아주겠다. 3번째, 4번째, 5번째 구입할 때는. 그런 구독 서비스라는 걸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몰랐을 때 내가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치킨 해갖고 그냥 우리 온라인 열어가지고 개수대로 팔게 할 것이냐? 아니면 치킨을 한 달에 치킨이 보통 그냥 한 2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마리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미리 넣어놓는 거야. 10만 원을 주면 치킨을 몇 마리 줄까요? 치킨을 6마리 주고 감자튀김 또 서비스로 주고 배달료도 무료야.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그렇고 치킨을 막 진짜 우리 집은 한 달에 10마리씩 먹는다. 애들도 진짜 엄청 많다. 이런 집은 한번 생각해 보겠죠. 특히 무슨 이제 학교라든가 조금 자주 시켜 먹는 데가 있잖아요. 간식들을. 그러면 돈을 조금 덜 내면서 좀 푸짐하게 먹는다. 메이저 치킨 회사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기가 뭔가 보통 치킨하고 좀 다른데?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뭐 하나로 정의될 수 있지만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거냐. 조금 플러스하면 그런 거예요. 핵심 고객은 누구냐. 그래서 그런 플랜을 짜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쟁 제품, 경쟁사를 분석을 한번 하고, 아까도 뭐 경쟁 제품 있었던 것 같은데, 창업 아이템 목표 시장 진입 전략 등을 기재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1과 2에 했던 거를 3에서 되풀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1과 2를 했는데 3은 조금 더 장기 플랜으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세요. 1과 2를 조금 한 3년이든 5년이든 조금 긴 패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를 한번 풀어서 보세요. 풀어서 보면서 창업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 글씨를.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 유치, 돈도 이제 우리가 저기 소상공인 떡볶이집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돈이 좀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년 3년 동안에 제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연구 개발만 지금 1년 2년째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되면은 내가 2년 동안 연구 개발한 거 내 돈만 벌써 얼마 넣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사업 전체 로드맵 일정과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 이런 거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내 창업을 하는데 사회적 가치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환경, 폐기물 배출 감소, 재활용 확대, 친환경 원료 개발, 에너지 절감 등 환경 보호를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사회, 지역사회 교류와 사회 환원, 인권, 평등, 다양성 존중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을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배구조, 윤리 경영, 상호 존중, 조직 문화 구축하고 근로 환경 개선 등의 투명 경영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환경까지 해야 돼. 나는 저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올케커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저 환경 분야의 지원 사업인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냥 내 사업이 아니라 정부 지원 계획서에, 정부 지원 사업에 내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 돈을 일부를 받아서, 잘못해도 나라 돈 내가 횡령만 안 하면 달라고는 안 합니다. 나라에서는. 나라에서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좀 한번 성공해 보세요라고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뽑는 기준은 나라한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한테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물론 심사위원들이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사업해갖고 자기만 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윤리 경영까지 생각하고 조직 문화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이거를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전략이라는 게 나라 돈을 받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가 아니라 수출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겠다. 또 지역에 있는 어떤 거를 만들겠다. 불편한 요소를 해결하겠다. 내가 벌어서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전략을 나는 기필코 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뭐 이런 플랜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주워든다는 말을 쓰려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바꿨는데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다 적는 거죠. 정부 돈, 나라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업 추진 일정, 전체 사업 단계를 여기다 좀 적는 건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 기간 내의 일정을 적는 거고, 얘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전체 계획은 한 3년 정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래야 남들보다 또 더 멀리 내다보는 것 같잖아요. 10년을 내다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한 3년, 3년이나 3년보다 조금 더 늘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내가 그냥 뭐 플러스 한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PSST 중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팀. 제가 이제 아까가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얘는 한번 요거 읽어보고 할까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학교, 소재지 등 개인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해라. 삭제한다는 건 아예 넣지 말라는 얘기고, 마스킹한다는 건 내가 일부 뭐 어느 예를 들면 서울대다. 그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러면 서울을 이제 마스킹을 하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 요 직장명을 넣지 말고 뭐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등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작성을 하라는 거죠. 대표자의 보유 역량, 경영 능력, 경영 학력, 기술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기재해라. 그리고 역량은 뭐냐? 창업 아이템을 개발 또는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사 경험 정부 지원 사업 이력, 관련 이수 현황, 관련 수상 실적 등을 포함해라.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 예비 창업부터 7년이 아직 안 된 사업자 등록상 7년 생일이 7번째 생일이 돌아오지 않은 분들까지는 정부에서는 다 창업 기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참 된 것 같은데 7년 생일만 아직 안 지났으면 다 창업 기업이에요. 그분들한테 지원 사업을 또 주는데, 지원 사업을 또 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줍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크게 줘요. 안 되면 안 됐지 더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역량을 필요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만약에 10년 하고 기업을 판다.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을 1억부터 해갖고 2억, 3억 해갖고 10억을 받는 사람이랑 7년 동안에 하나도 안 받고 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성장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원 사업을 먼저 받는 사람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학에서도 창업 수업을 거의 다 합니다. 어느 대학은 창업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학에서 창업 수업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70에서 80%는 굉장히 경영 베이스에서 창업 수업을 하다 보니 어렵고 재미없고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회사 들어가는 게 장땡이고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창업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팀과 내가 어울리는 프렌드들과 물론 노래방 가고 당구 치고 영화 볼 수 있지만 그들과 이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대학교 만약에 4년제다. 그럼 4년 동안에 지원 사업 다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5번씩. 교내 경진대 말고. 그러면 5번씩 나가면 이것만 해도 20번인 거예요.
그리고 교내 경진대는 이 정도 나가면 웬만하면은 금상 대상 받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외부 지원 사람 나갈 정도면 그러면 스펙 쌓죠. 장학금 받죠. 그리고 학교 동아리 같은 또 이제 그 공간도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은 그 교수님한테 이제 저 학생이 뭔가 노력해갖고 지원 사업 받는 학생 이렇게 좋은 의미로 교수님하고 이제 컨택이 서로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혹시 만약에 어르신이라고 하면 자녀가 있다던가 중학교가 들어가신다 해도 이런 지원 사업을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막 몇천만 원 주는 게 아니면은 50만 원, 몇십만 원 주는 거 있거든요. 경진대회 상 주는 거 그런 거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 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초등학교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어른들 다 강의를 해봤는데 물론 당연히 중고등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중고등학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학생의 뭐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경영 수업이 아닌 진짜 재미있는 창업 수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계속 볼게요. 팀에서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인 장비 시설 직원 역량을 기재해라. 이런 것도 내가 장비라든가 뭐가 시설도 있고 직원도 어떻게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력과 학력이 있다, 기술력이 있다, 노하우가 있다. 그리고 협약 기간 내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해 기재해라. 당연히 우리끼리 잘 해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약간 뭐 편법은 아니지만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드시 한 인력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채용하겠다. 하다못해 알바라도 내가 채용하겠다. 그러기 꼭 좀 넣으세요. 여기까지. 자,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구체화 등과 관련하여 협력 예정인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원은 채용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냐. 그 파트너십 맺을 협약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지원 사업 이 계획서에 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 기관 등 역량과 주요 협업 협력 등 내용을 좀 기재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문서처럼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문서 같은 거 하나 놓고 막 서로 막 아이디어 놓고 얘기해요. 어떤 협력사 가갖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앱은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하고 그림도 그려요. 그리고 그 협력서에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인쇄를 해가지고 디카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 안 보여주는데 이렇게 지원 사업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하고 진짜로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했습니다. 대표님하고 의논하는 거 사진 한두 장 붙여갖고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심사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제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노하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사실은 15분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여기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계획서 목차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제가 이제 약간 뭐 편법 비슷한 것도 알려드렸지만 핵심은 여러분들께서 도전하세요. 특히 우리 20대 청년들 도전하시고요. 엄한 데 가서 도전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돈도 안 들고 지식도 배울 수 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취업 되는데도 도움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돈도 벌 수 있는 일거오득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불러주세요. 창경맨. 창업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저는 창경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